여러분, 거대했던 로마 제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뒤에 유럽은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길을 걷게 되거든요. 한쪽은 끝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는데 다른 한쪽은 무려 1000년이나 더 번영을 누렸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쪽은 그렇게 힘없이 무너졌는데 다른 한쪽은 1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이건 중세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죠. 로마가 사라진 서쪽은요, 수많은 영주들이 땅을 쪼개서 다스리는 그런 분열된 농업사회,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봉건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동쪽의 비잔티움 제국은 강력한 황제 한 명이 모든 걸 통치하는 중앙집권적인 상업국가로 완전히 다른 역사를 써내려갔어요. 그럼 동쪽의 로마, 이 비잔티움은 대체 어떻게 10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생존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비잔티움의 그 놀라운 생명력의 비결은요, 바로 이 세 개의 아주 강력한 기둥에 있었습니다. 첫째, 황제의 절대적인 권력. 둘째, 완벽한 지리적 위치를 활용한 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국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한 강력한 종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딱 맞물려 돌아갔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모자이크를 한번 보세요. 비잔티움의 황제는 그냥 정치적인 지배자가 아니라 교회의 수장 역할까지 했거든요. 황제가 교황의 역할까지 겸하는 이런 황제 교황주의는 제국을 아주 안정적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제국의 심장이자 모든 부의 원천은 다뇽코,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대륙이 딱 만나는 그야말로 완벽한 길목에 자리 잡아서 동서양으로 가는 모든 무역로를 장악했죠.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돈은 제국을 움직이는 피와 같았고 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 도시 자체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자기들만의 기독교, 바로 그리스 종교를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8세기에 성스러운 그림이나 조각상, 즉 성상을 숭배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거 우상 숭배 아니냐는 아주 격렬한 논쟁이 벌어져요. 이 성상 숭배 금지 논쟁은 성상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서쪽의 로마 카톨릭 교회와의 갈등을 폭발시켰고 결국 1054년 대분열로 이어져서 두 교회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죠. 모든 위대한 제국에는 그 황금기를 이끈 리더가 있기 마련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그 인물이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1세였어요. 그의 야망은 딱 하나, 쪼개진 로마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서 옛 로마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자신의 그 거대한 야망을 세 가지 프로젝트로 세상에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첫째, 옛 로마 땅을 되찾기 위한 정복전쟁. 둘째, 흩어져 있던 모든 로마법을 하나로 모아 법전으로 편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의 업적 중에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로마법 대전이에요. 수백 년 동안 막 복잡하게 얽혀있던 로마의 법들을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싹 정리한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훗날 유럽 대부분 국가의 법률 시스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거의 150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 오늘날 우리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야망의 결정체, 바로 성 소피아 대성당입니다. 성스러운 지혜라는 뜻을 가진 이 건물은 당대 비잔티움 제국의 압도적인 부와 건축 기술, 그리고 황제의 권력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궁극의 상징물이었어요. 하지만 이 건물 하나에 두 개의 전혀 다른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는 기독교 대성당으로 지어졌지만 훗날 오스만 제국에 의해 이슬람 사원, 즉 모스크로 바뀌었죠. 눈부신 기독교 모자이크 위에 이슬람 서예가 덧씌워진 모습은 이 지역의 문명사적 변화를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천년 제국도 영원할 수는 없었죠. 이제 제국의 후반부로 넘어가서 그 영광 뒤에 가려진 기나긴 쇠퇴의 과정과 그 마지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국은 수백 년 동안 아주 독특한 방어 시스템으로 버텨냈습니다. 바로 둔전병제 또는 군관구제라고 불리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국경 지역을 지키는 군인들한테 땅을 주고 그 지역의 행정권까지 맡긴 거예요. 덕분에 외부의 끊임없는 침입을 아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죠.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국은 서서히 안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054년 동서교회가 갈라서면서 서유럽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결정적으로 1204년 이슬람으로부터 성지를 탈환하러 왔던 제4차 십자군이 오히려 같은 기독교 국가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잔인하게 약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죠. 이 배신이 제국에게는 정말 치명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53년 새롭게 떠오른 강자 오스만 제국의 맹렬한 공격 앞에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성벽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로써 천년을 이어온 로마 제국의 마지막 불꽃이 완전히 꺼지게 됩니다. 제국은 멸망했지만 그 유산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서유럽이 흔히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기를 겪는 동안 비잔티움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 과학, 예술을 1000년 넘게 고스란히 보존한 거대한 도서관과 같았거든요. 1453년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되자 수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고대의 지식을 가지고 이탈리아로 망명했고 이게 바로 유럽 전역에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지적 부흥의 불꽃을 피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1000년의 역사를 짧게나마 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 다들 기억에 남으셨나요? 간단한 퀴즈로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황제, 누구였죠? 잠시 생각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천년 제국의 마지막 순간에 장식했던 그 세력,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오스만 제국이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결국 멸망했지만 고대의 지식을 보존해서 르네상스를 가능하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한 문명의 진정한 가치는 그저 버텨낸 시간의 길이에 있을까요? 아니면 사라진 뒤에도 남아서 세상을 바꾸는 그 유산에 있을까요? 비잔티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